이 세상에는 집채만한 거미가 있고 강물은 용암처럼 뜨겁고 풀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건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꿈속이에요. 이곳에서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고 하늘을 가로질러 날 수 있고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뛰어갈 수 있습니다. 지루한 규칙은 없어요. 물리학과 생물학의 법칙은 먼 기억에 불과합니다. 동물은 말을 하고 나무는 걸을 수 있어요. 떠다니는 산은 밝은 붉은 하늘을 배경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세히 보고 싶다고요? 문제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구름을 가로질러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너무 지루해요. 여러분이 구름이 되어 하늘을 떠다닐 수 있어요. 왜요? 누가 기침을 하죠? 뒤에 누가 서 있어요. 뒤를 돌아보자 흰 가운에 안경을 쓴 남자가 있습니다. 존슨 박사님, 제 꿈에서 뭘 하고 계세요? 그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친구, 잠에서 깰 시간이에요. 갑자기 모든 것이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꿈의 세계에서 여러분을 끌어냅니다. 천천히 눈을 떠요. 이상하게도 몸이 전혀 찌뿌둥하지 않아요. 머리에 전기 센서가 불편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존슨 박사가 앞에 서 있습니다. 복잡한 장비들 옆에 말이죠. 자, 현실 세계로 돌아온 걸 환영해요. 100년 이상 동안 연구원들은 꿈의 신비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작지만 중요한 발전을 이뤘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우리의 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사람이 자는 동안 꿈을 꾸는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4개의 독립된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36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수면을 관찰했습니다. 이를 위해 뇌의 활동을 감시하고 신경신호를 포착하는 특별한 센서를 사용했어요. 연구원들은 참가자들에게 오디오 녹음과 모스 코드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두드리고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불빛 신호를 깜빡거렸습니다. 놀랍게도 깨어났을 때 그들은 잠자는 동안에 영화 속의 목소리처럼 과학자들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오디오 녹음은 심지어 꿈의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꿈을 꾸는 사람 중 한 명이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묻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눈동자 움직임이나 얼굴 근육 단서로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잠자는 동안 수학 문제까지 풀 수 있었어요. 8 빼기 6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한 자원봉사자가 왼쪽과 오른쪽 눈을 깜빡여 답이 2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거의 160개의 질문 중에서 연구원들은 약 20%의 경우 양방향 의사소통에 성공했어요. 현재 과학자들이 우리의 꿈에 상당히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과학자들이 이미 인간의 수면 방식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놀랄지도 몰라요. 보통 건강한 사람은 약 10분 안에 잠이 듭니다. 하지만 잠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몇 가지 다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잠이 들자마자 여러분은 비렘 수면이라고 불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초기 수면 단계에서 뇌활동, 심박수, 호흡수, 그리고 체온이 모두 떨어집니다. 이 단계는 전체 수면 시간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수면은 8, 90분 후 렘 수면에 도달할 때까지 몇 가지 단계를 더 지나게 됩니다. 렘은 급속 안구 운동을 의미하며 이 수면 단계에서 우리 눈이 보이는 이상한 움직임을 묘사합니다. 렘은 가장 깊은 잠의 단계이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것이 밤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비록 잠자는 시간의 약 30%에 불과하지만요. 흥미롭게도 렘 수면과 깨어있는 상태 사이에서 뇌파 활동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가장 생생하고 또렷한 꿈을 꾸게 됩니다. 만약 예상치 못하게 잠에서 깨어난다면 꿈에서 본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근육은 비렘 수면 동안 긴장을 풀고 가장 깊은 잠의 단계에 이르면 긴장하고 제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립니다. 이 마비 증세는 우리가 생생한 꿈에 반응하거나 움직이는 것을 막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약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숙면은 음식, 물, 공기, 그리고 인터넷만큼이나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잠을 자지 않고 오랫동안 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2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는다면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청력이 모두 나빠질 거예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지고 시각적 조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36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호르몬의 생산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감정은 불규칙해지고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하도록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기가 매우 힘들 거예요. 48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감정과 신체 상태는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마이크로 수면을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여러분을 구하려고 할 거예요. 마이크로 수면은 몸이 단 몇 초 동안 정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언제 이런 행동을 하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면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든지 시력이 저하되고 뇌가 스스로 차단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하던 일을 계속하지만 몇 초 동안 깜빡 잠이 들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72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나면 상황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72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시점에서 상황은 매우 나빠집니다. 여러분은 환각을 경험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감을 잃고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전반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심지어 피부를 악화시키고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장 긴 시간 동안 깨어 있었던 세계 기록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게 만듭니다. 불과 2.5일 후에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다면 그 이상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거예요. 기록된 가장 오래된 시간 중 하나는 1964년 학생인 랜디 가드너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11일 25분 동안 깨어 있었어요. 총 264.4시간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적인 실험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그는 극심한 수면 부족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대체로 그가 옳은 것 같았어요. 가드너는 실험의 대부분 동안 짜증을 냈지만 더 오래 지나도 어떤 끔찍한 문제에도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은 최악의 경험은 환각과 건망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흑백으로 꿈을 꾼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나이가 많을수록 꿈속의 모험은 흑백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50세 이상의 사람 중 25%가 흑백으로 꿈을 꾼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이것이 텔레비전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린 시절 흑백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은 흑백으로 꿈을 꿉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컬러 TV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백으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 12%만이 흑백으로 꿈을 꿉니다. TV가 존재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색으로 꿈을 꾸었는지 궁금해지네요. 흑백 TV가 컬러 없는 꿈을 꾸도록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컬러 TV가 꿈을 더 다채롭게 만들었을까요? 4%의 미국인들에게 잠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 세계와 꿈의 세계의 경계에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을 목류병 환자라고 합니다. 과학에서는 이 상태를 수면 보행증이라고 합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는 동안 자신의 활동을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류병은 심각한 위험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상태에서 침대에서 나와 거리를 활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상황이 매우 빠르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갑자기 깨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간대성 경련이라고 합니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에 종종 발생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원인을 잘 모릅니다. 한 가지 이론은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고 정신은 아직 잠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몸이 잠이 들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고 의식적인 두뇌는 마치 떨어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몸을 강제로 깨웁니다. 다행히도 이건 어떤 손상도 일으키지 않고 더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단지 편안하게 잠이 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약간 짜증이 날 수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요. 우리는 평균적으로 하룻밤에 4개에서 6개의 꿈을 꿉니다. 잠에서 깬 후 5분이 지나면 꿈의 50%를 잊어버리고 10분이 지나면 꿈의 90%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전혀 꾸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꿈을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꿈을 꾸는데 과학자들은 정확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뇌가 꿈을 삶의 경험과 그날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사용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잠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모니터라고 여깁니다. 여러분은 같은 꿈을 몇 번 연속으로 꾼 적이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많은 꿈이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해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많죠. 꿈은 그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지만 삶에 대한 유용한 단서를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쫓아오는 괴물이나 차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나요? 잠재의식은 직장, 학교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경고합니다. 어쩌면 현실 세계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한 가지 공통된 꿈은 여러분이 산꼭대기나 고층 빌딩 옥상에 서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꿈은 새로운 수준에 올라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꿈에서 하늘을 날거나 비행기를 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큰 장애를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기회와 새로운 승리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아마도 어릴 때 살던 집안을 걸어다니는 꿈을 꾸었는데 자신의 방을 찾을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성격의 일부를 억압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방을 찾으세요. 새로운 취미일 수도 있고 직장을 옮기거나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꿈에서 회의에 늦었거나 늦잠을 잤나요? 책임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이제 자신의 삶을 통제할 때입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성공할 거예요.